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지게라는 의미의 호, 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부를 갖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인 지게호, 그리고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의미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지게라는 의미의 호자가 되겠는데요. 지게라고 하면 현대 한국어에선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게가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국인들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라는 말을 이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옛날 우리 그 한옥에 보면 부엌과 안방 사이에 조그마한 창문 비슷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음식도 이제 부엌에서 하는 음식을 원래는 부엌 문을 지나서 그 안방 문을 통해서 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제 메인 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숭늉이라든지 이런 이제 곁들인 어떤 음식을 주고받을 때는 이 지게를 통해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부엌과 안방은 긴밀하게 어떤 조그만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문이죠. 현대 그 가구에는 이 지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게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게가 결국은 어떤 의미로 이제 변형돼서 쓰이게 됐느냐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또는 이제 어떤 그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패밀리, 하우스홀드라는 입장으로 이제 그 뜻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 집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할 때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라는 의미로 현대 한국어에선 쓰고 있고, 지게라는 의미는 현대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보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적,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호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는 의미가 지금 현대는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장부를 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족보에 가까운 공적인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호주는 이 호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을 호주라고 합니다. 문호라고 하는 것은 어, 드나드는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다 그러면은 드나드는 문을 가족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도 열어줬다라는 뜻으로, 어,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통상을 개방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호라고 하는 것은 창문과 드나드는 문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가호호라고 하는 집집마다라는 뜻이고요. 호구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구 센서스를 얘기합니다. 호수라고 하면 어, 집의 넘버, 집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호구조사에서 밝혀진 집의 숫자도 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부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벽창호라고 하는 것은 벽을 만들 때 일종의 무늬처럼 창문 형태의 벽을 그 중간에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창이 아니에요. 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나라 그 문은 창호지라고 해서 종이로 문을 발랐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잘 됐죠. 그런데 벽창호는 창호지, 즉 종이로 문을 바른 게 아니고 실제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벽창호는 원래 그 창문 모양의 벽이라는 의미는 현대 한국에서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지금 현재 벽창호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얘기가 통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재무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 경제, 재정 경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시대의 6조 가운데 하나인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국자가 되겠는데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입구자를 쓰고 그 안에 혹여나 할 때의 혹자를 쓰면 나라 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나라라는 의미의 국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삐쳐 올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제 국자가 되죠. 국가 하면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국호는 그 나라의 명칭을 얘기합니다. 국력이라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 그 국가가 다른 나라에 끼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외국의 침략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사업, 국가 차원의 어떤 계획,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책 사업하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얘기한다. 국영기업은 주인이 국가인 기업체를 얘기하고요.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립 뭐뭐뭐뭐 이런 거죠. 그것은 건립 및 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어떤 기관,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면 대학교가 국립 뭐뭐뭐뭐가 되는 거죠.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외국인들이
이제 수시로 드나들거나 상주하면서 그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상공업적인 일을 처리하는 도시를 메트로폴리탄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를 국제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출입이 좀 자유로운 도시, 즉 비자를 받기가 일반적인 도시보다는 훨씬 더 그 완화된 그러한 도시를 국제도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난이 어렵다는 뜻이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다 라는 의미로, 국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전쟁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 그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국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특히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선발한 인원을 얘기합니다. 특히 스포츠 행사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게임이다 그러면 A매치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예능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뭐 기술 경진대회라든지 수학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국가대표가 출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자는 리 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왕자죠. 임금왕 다음에 마을이라는 의미의 리자가 붙어서 이치라는 의미의 리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당연히 이자로 발음이 되죠. 리가 아니고. 또한 요거는 이치다 그런 의미 뿐만이 아니고 다스리다, 가번한이라는 그런 의미의 다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다스리다 또는 이치에 맞다 할 때의 리, 그리고 이제 그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이자로 발음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위치, 신분에 맞게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얘기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이 왜 그런 상태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일이 그런지에 대한 것을 납득하는, 사고를 통해서 납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수리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행위. 두 번째 수리, 이게 지금 한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말, 한글로는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리는 문제를 제기한 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표를 수리하다 그러면은
사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또 민원을 수리하다. 그러면은 시민이 공공기관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를 살펴보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리. 이 수리는 해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게 수리입니다. 마지막 수리는 숫자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다의 정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합리적인 또는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정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몰랐었던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합리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논리 정연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도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리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일 또는 시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목적에 맞게 잘 되게 하는 일을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감독하고 교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게끔 하는 제반행위를 모두 관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단어, 현재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